그냥 무작정 신경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고도의 계산이 깔린 걸까요? 새해부터 북한 김여정의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자, 앞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냈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 개꿈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개꿈이라뇨? 발언 수위 상당해요. 개꿈이다, 망상이다, 한심하다. 네. 굉장히 센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사안을 좀 보자면요.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담화를 냈는데 이 담화를 놓고 우리 통일부가 해석하기로는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우리 쪽 발표에 대해 김여정이 일축한 겁니다.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생각은 개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심하다.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곧바로 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가 소통 좀 해보려고 신호를 좀 보냈더니 이걸 반나절 만에 거의 뭐 개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 근데 우리도 뭐 그냥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면은 김여정이 이렇게 아니 우리 국방부 대응이 그나마 좀 현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면서 아니 본인이 이렇게 여지를 남겼잖아요. 이건 뭡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라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로 좀 대화를 해보자 아니면 접촉해보자 이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말은 곧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입장이었겠느냐?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질책을 받고 갑자기 이 태도를 바꿔서 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이른바 대남 적대 노선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철벽 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뭐 대화도 필요 없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제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구체적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북한의 강경 노선을 주장해왔던 인물들로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반발이라던가 질책이 있어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한과는 다른 국가다라면서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철벽을 쳐왔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좀 여지를 주는 듯한 담화를 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엇박자를 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요.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엇박자라면, 그래서 김여정이 오늘 저렇게 개꿈이라면서 다시 역정을 낸 거라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여정이 뭔가 좀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이번에는 보인 겁니다. 북한 또 남북 관계 이런 걸 좀 정확히 알고 맥을 짚어서 갔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한 거죠. 첫날 북한 군부가 이게 한국 측에 의한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이랑 이재명 정부를 좀 압박하려고 담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고 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담화를 내면서 아, 남측의 민간이든 군부든 다 남측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쪽이 했을 소행을 이렇게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여동생이니까 뭐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이런 거는 있으니까 막말 수위는 높였는데 네. 알맹이는 없고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여정이 최근에 오빠를 따라다니는 횟수 뒤로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뭔가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입지가 남북 관계. 좋아져서. 과거에 우리가 네. 기억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할 때 옆에서 수행하고 이럴 때는 뭔가 감이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적어도 1, 2년 동안은 조카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문제고,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담화가 나온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 구형이 발표돼가지고 한국이 뭐 특보 속보안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담화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북한이 이거를 남측에 알려가지고 좀 충격을 던지고 주목을 끌려는 이런 걸 내놨는데 아마 이게 보통 그냥 담화였으면 대남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야 지금 남쪽에 뭐가 큰 거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으로 미루자 이랬을 텐데 네. 여정 동지가 한 거니까 이걸 누가 가서 내일 아침에 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아마 자기네들끼리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또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그 상황 남측 TV 봤으면은 자기네들도 다 알고는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보면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김여정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 지난달에 김정은이 한 지방의 병원 준공식 현장에 간 겁니다. 자 보면은요 현송월이 있는데 현송월은 레드카펫을 밟고 있어요. 근데 레드카펫 밖에 지금 밀려나 있는 지금 잘 보면 하얀색이 저게 눈입니다. 거기에 김여정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카펫 밖에 그것도 눈밭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밀려났다라는 게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 혹은 북한 인민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도 밀려났다라는 게 굉장히 기쁠 겁니다. 이번 발언들이 세지는 이유도 자신이 대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타격을 준다라는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어떤 권력을 오빠의 어떤 신임을 얻어서 더 표방하고 싶다. 앞으로도 더 세지는 게 아니냐. 조카인 김주혜는 상징적인 측면으로 화면에 이렇게 계속 보이겠지만 자신은 어떤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발언들이 세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빠 후광을업은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으로 한때는 2인자였는데 지금은 백두혈통이 아닌 현송월보다 더 프레임 밖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가 하면 김주혜 등장 이후에는요. 자 저렇게 보면은 소주 공장을 갔었을 때인데 김주혜는 이제 아빠를 쳐다보는데 고모인 김여정은 푹 숙이고 소주를 저렇게 그냥 따르는 모습. 아니 김여정 지금 위치가 저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게 뭐 그냥 서 있다가 다가온 게 아니라 정말 빛의 속도로 다가오면서 네. 오빠 제가 술 따를게요 이러면서 따르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등장 초기 김여정이 사실 오빠의 호강을 얻고 집권 초기에만 해도 네.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뭐 인사라든가 모든 사업 이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 4년 전에 당시 9살이던 조카 주혜에게 밀려나면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저렇게 주혜가 등장하는 자리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어린 조카를 이렇게 의전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고요. 오빠 앞에서 또 어린 조카 앞에서 뭐 술을 따르고 이러는 의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치 오빠 저 여기 있어요. 네. 저 있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또 오빠는 좀 짠한 모습으로 쳐다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네. 없다. 중요한 건 핏줄이다. 김주혜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기 직계가 더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김여정의 뭐 이런 조급한 속내가 그럼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는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